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MDD 투자 전략에 적용하실 수 있는 응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RSI라는 지표를 이용한 응용법인데요. 자, 오늘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전고점을 회복한 후에 TQQQ가 추가 MDD 사이클 들어가지 않고 상승을 계속할 때 매도를 언제 하셔야 될지 결정하는데 이 RSI를 써볼 거고요. 또 이제 MDD 방어법에서 지갑이 있죠. 그 지갑을 사용하실 때 매수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RSI를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두 가지 경우는 원래 방식은 뭐였냐면요. 전고점 회복 후 추가 상승이 있을 때는 매도를 전고점에서 TQQQ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그 5% 올라간 TQQQ를 매도해서 다시 현금 대 TQQQ 비율을 7대 3으로 맞춰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죠. 그리고 방어법에서 이제 지갑을 사용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냐면 마이너스 50%까지 현금풀을 다 소진하신 이후에 추가 MDD가 있을 때 지갑을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매뉴얼 영상 같은 데서 이제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위와 같이 TQQQ의 가격 변화가 아니고 이제 RSI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볼 겁니다. 자,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 요거는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 Relative Strength Index가 0에서 100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0이나 100이 RSI가 0이나 100이 되는 경우는 없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이제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30 밑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매도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70 위면은 과매수 상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게 정량화되어 있고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TQQ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지표죠. 따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매도 가이드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TQQQ가 전고점을 회복한 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RSI가 5에서 15 사이 정도 상승을 추가를 했을 때 다시 조정받는 모습이 빈번했습니다. 그 말은 즉 RSI가 전고점 회복 당시에 RSI가 그 이후로 5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 RSI가 그 5에서 15 정도 더 높아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MDD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저희는 전략에서 이제 MDD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비율인 7대 3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평균을 내보니까 한 8점 몇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전고점 회복 RSI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8이 되었을 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혼합법에 적용하실 분들은 혼합법은 6대2니까 6대2로, 방어법은 7대 3으로 이렇게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고점 회복 당시에 RSI가 6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8인 73에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시고, 만약 여기서 조정을 다시 받지도 않고 더 추가 상승해서 RSI가 81, 또 플러스 8 됐다. 그럼 또다시 리밸런싱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 포인트 때 이건 전고점에서 TQQQ가 5% 상승할 가격일 수도 있고요. 뭐 10% 상승할 가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이 있는데 왜 절대값으로 설정을 안 하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냥 RSI 75에서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니면 RSI 80에서 리밸런싱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전고점 회복 당시에 RSI가 MDD 사이클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전고점 회복 당시에 RSI가 55인 MDD 사이클도 있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75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무려 RSI 20이 올라야 됩니다. 조정받지 않고 RSI가 이렇게 20이 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MDD 사이클 새로 맞았을 때 이 7대3 비율이 깨진 상태로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전고점 회복 당시 RSI가 지나치게 높았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75까지 2만 상승하면 또 리밸런싱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MDD 전략에서는 첫 번째 리밸런싱 포인트가 이 TQQQ의 전고점 회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리밸런싱 포인트를 정할 때는 이 RSI의 절대값보다는 상대적인 이 전고점 회복 당시의 RSI에서 얼만큼 상대적으로 올랐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시트에 제가 그래서 이 컬럼을 추가했어요. 요 RSI 계속 1일 RSI를 추가했고, 자, 만약에 전고점을 회복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모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 5% 매도점 여기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었죠. 여기다가 RSI 매도점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70에서 RSI 70에서 전고점 회복이 이루어졌다 어떤 날짜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78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보시다가 RSI가 78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리밸런싱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수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지갑에 대한 매수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TQQQ의 가격과 그 다음에 위에는 요 RSI를 TQQQ 상장 이후 전부 다 나타내 본 거예요. 이거는 전체 기간이라서 1단위는 아니고 주 단위이긴 한데, 따라서 조금 더 RSI가 내려갔을 수도 있고 1일 상태로 보면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20 전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20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1단위로 보면은 RSI 10 후반도 찍은 적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보시면 보통 이제 30에서 40, 20에서 30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바닥을 잡으면 제일 좋겠죠. 바닥에서 쓰면은 제일 좋겠지만 지갑을 또 너무 바닥을 잡으려다가 지갑을 이제 오랜만에 쓸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RSI를 이용해서 지갑을 사용하실 거라면 RSI 35에서 39 구간에서 25% 쓰시고, 30에서 34 구간에서 25% 쓰시고, 25에서 29에서 25% 쓰시고, 그 다음에 20에서 24에서 다시 또 25% 쓰셔서 이렇게 지갑 100%를 사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지갑을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가는 하락장에만 쓰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하락장이 굉장히 정말 드물게 오죠. 정말 몇 년에 한 번. 그런데 이 RSI 40 이하, 요 구간은 심심찮게 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25% 정도는 계속 지갑이 묶여있지 않고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한 NDT 사이클을 찍을 때마다. 따라서 자금 회전율이 좀 높아지면서 효율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요. 그럼 RSI 응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상승장에서 리밸런싱, 그리고 지갑 사용에 이때는 매도죠. 매도랑 매수할 때 의사결정을 RSI를 통해 하자 이건데, 자, 전고점 회복 후 MDD 사이클 진입 없이 계속 TQQQ가 상승할 시, 자, 매도를 적당한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고점 회복 당시 RSI에서 플러스 8일 때 추가 리밸런싱을 하자 이거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는, 자, 모아둔 지갑 잔고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RSI 구간별로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주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심플함을 강조하지만 이 정도는 기존 방법을 이제 대체하는 형식이고, 뭔가 추가로 제가 추가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논리가 더 좀 탄탄해지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RSI라는 또 하나 모니터링 할 거리가 생기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 방법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광 조심하시고요.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